최근 미 해군 함정이 제주 해군기지에 처음으로 기항한 가운데 구체적인 기항 계획이 담긴 보고서가 4년 전에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시내 민박집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해군 장병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69주년을 앞두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냈던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가운데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기항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미 해군이 이미 4년 전에 제주 해군기지의 함정을 어떻게 기항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고서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이지스함인 스테데맘. 제주 배치설이 제기됐던 주멀특급 이지스함보다는 한 단계 작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입니다. 그런데 스테데맘이 입항하면서 벌어진 상황은 지난 2013년 미 해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측에 초청 형식으로 미 해군 함정을 보내야 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함정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병들은 배 위에 유니폼을 입고 도열하고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한 것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역 주민과 중국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3일 안에 떠나야 한다는 지적도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It is an honor for myself, USS Needham, and the crew to be invited to Jeju Naval Base. 이에 대해 해군은 보고서의 내용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내용이라며 기항을 허가했지만 초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항을 놓고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한미일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기지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암시가 사실상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의 동북아 훈련과 정책을 담당한 데이비드 서치타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는 제주에 처음 기항한 뒤에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중소형 함정을 기항시키되 항공모함의 기항은 적당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아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보고서에 나온 대로 제주 해군기지에 앞으로 미 해군의 더 큰 함정이 기항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귀포시 한 민박집에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당시 투숙객들이 대부분 잠이 든 늦은 시간이었는데 부근을 지나던 해군 장병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호스를 들고 불길이 솟구치는 건물로 뛰어듭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민박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 반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방 안에 있던 투숙객 1명이 숨졌습니다. 검은 연기만 막 위로 솟아서 나오고 왔을 때 소방관 왔을 때 문 여니까 이제 그 불이 나온 거지. 노란색 막 그런 불 있잖아요. 정신 없었죠. 화재 당시 민박집에 자고 있던 나머지 투숙객 7명은 대피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해군 장병 3명이 화재 현장을 발견한 뒤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고 투숙객들을 대피시킨 겁니다. 그때 바로 뛰어와가지고 수화기부터 찾은 다음에 수화기로 화재에 진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숙박하는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문을 두들기면서 좀 대피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연소 경로와 탄화운 등으로 보아 마루 쪽으로 최초 발화 지점은 추정은 되는데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금 마루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발굴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원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숙박업소 화재. 해군 장병들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내도동 67살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79살 윤모 씨에게 개를 잡아달라고 부탁해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도록 방조했고 사건 직후 개는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수영인들은 아직도 전과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형무소로 끌려왔던 이들의 명예회복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8살이던 1949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던 박동수 할아버지. 무장대원이라는 누명을 쓰고 7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9.4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감시 속에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세우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그 죄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만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인천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출신 수영인은 408명. 90% 이상이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모른다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71%였고 법적 조치가 없어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 수영인의 17%는 아직까지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자 408명의 4.3 희생자 신고자는 314명이고요. 아직도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옛 말로는 빨간 줄이 좀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해 줘야죠. 그래야만 명예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수영인 명부를 폐기하는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영 생존자 17명도 다음 달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명예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한라대가 학내 문제를 비판한 교수들을 징계하라는 서명을 동료 교수들에게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재임용 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했고 보직 교수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주의를 권고했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대합실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제주와 대만을 잇는 직항 노선이 넉 달 만에 재개되면서 대만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운항하는 제주와 타이베이 노선의 좌석은 오는 6월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我们今天班机是全满，那我们非常兴奋能开这个航点，也是我们台湾虎航在韩国的第3个航点。 지난해 제주를 찾은 대만인 관광객은 3만 8천여 명. 지난 2012년 5만 명까지 늘었다 항공 노선이 줄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부터 대만 방송사와 여행사들을 초청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今天来济州岛的话，基本上会有油菜花，然后樱花这些。而且济州岛因为它这边是比较没有受到污染，所以呢，它的天气状况这些空气污染的话都是很舒服。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봄꽃 시즌을 맞아 홍콩 노선에도 특별기가 투입되고 러시아와 말레이시아 여행사를 초청하는 팸투어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는 점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좀 허브 공항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주 허브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오는 특히 관광 안내사의 95%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돼 있는 점도 시장 다변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11조 6천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가구당 부채 규모도 5,150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 많았습니다. 특히 가구당 소득보다 부채가 30%나 많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인 플리마켓의 영업법위를 둘러싼 논쟁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다시 의결한 플리마켓에서 음식물 판매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신고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